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강에서는 액세스 캐리어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액세스 캐리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수가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커런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액세스 캐리어는 이 N0 이외에, 그러니까 서머 제너레이션 이외에 빛이나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꼭 빛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추가적인 이제 일렉트론 캐리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델타 N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결국에는 계속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N0가 되기 위해서 줄어들려고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이 G랑 R 값이 있는데 얘는 Generation Rate이고 Recombination Rate입니다. Recombiнаtion은 이 컨덕션 밴드의 전자랑 이 밸런스 밴드의 홀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둘이 만나서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리콤비네이션 만약에 여기는 이제 알파 R의 NP이고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알파 R의 N0P0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N이 N0보다 더 커요. 이 액세스 캐리어에 의해서 더 큰 값을 가진다면은 더 빨리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서 이 G랑 같아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N0, P0가 돼서 두 개를 합해서 0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Access Carrier Definition N0, P0 어제 그 말씀드렸던 식들이고요. 한번 써봤고 여기서 근데 N0, P0에 대한 식인데 우리가 액세스 캐리어를 고려한다면은 이 표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N0, P0 대신 N과 P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N0에 델타 N을 더한 값을 N이라고 하고 P0에 델타 P를 더한 값을 P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정하는 것이 델타 N과 델타 P 값은 같다고 가정을 합니다. 똑같이 1대1로 마치 인트린직 세마이컨덕터에서 N0와 P0와 그랬듯이 얘가 하나 생기면 얘도 하나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adsorption of light by semiconductor 그러니까 흡수죠, 흡수. 이 세마이컨덕터의 빛이 어떻게 흡수될 거냐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이 투과된 빛의 에너지가 이 세마이컨덕터에 흡수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즉 흡수가 될 조건은 이 함유가 빛의 에너지가 이 세마이컨덕터의 밴드갭보다 커야지 이게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수된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어떻게 보존이 되냐면은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가 exciting 하는 이 에너지로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자는 결국에 다시 이렇게 레티스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이 표면으로 내려오고 결국에는 리컴비되어 소멸되게 됩니다. 자, 이 adsorption의 경향은 이 흡수의 경향은 이 흡수 상수 알파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과된 빛은 엑스포넨셜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식은 실험식일 것이고 앞으로 아주
자주 나오는 식입니다. 이 IX와 X 이 변화율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dy dx는 뭐 마이너스 알파 y 이꼴 있지 않습니까? 미분방 정식에서 배웠던 이꼴의 함수가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ix, 이건 빛의 세기입니다. 인텐시티의 식입니다. 그래서 ix는 i0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x의 아마 실험식일 겁니다. 실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의미냐? 마이너스 알파가 크게 된다면 어떤 x 값에서 더 작다는 거죠. 이 인텐시티가. 그러므로 더 많이 흡수를 했다는, 그러니까 인텐시티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니까 더 많이 흡수를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봤는데, 이게 바디고 여기서 빛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게 처음 그 빛의 인텐시티라고 하면은 알파가 크면은 더 빨리 이렇게 인텐시티가 감소한다. 즉 더 많이 흡수를 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파 값은 보통 10의 4승에서 10의 5승 값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optical absorption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지보다 큰 함유가 들어와서 익사이테이션이 돼서 레티스 스캐터링 하면 내려오고 리컨비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 엑세스 캐리어는 라이프 타임을 갖게 되고 이 라이프 타임 안에 컨덕턴스에 기여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투과된 빛의 세기를 계산을 해볼 건데, 이제 실험을 우리가 할 겁니다. 실험을. 먼저 이렇게 바디를 두고 길이를 알고, 처음에 I0 값을 알고 얘를 측정을 합니다. I transmitted를, 이 투과된 값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 IT가 아까 배웠던 이 식에 의해서 여기까지 빠져나왔을 때의 식이므로 IT는 I0 2의 마이너스 알파 1이 되고, 얘를 알고 얘를 알기 때문에 얘도 알고 여기서 알파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흡수 계수를 알 수 있게 되고, 이때 I0를 다양하게 해가면서 I0, 그러니까 함유를 다르게 해가면서 IT로부터 알파를 구해서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구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알파가 갑자기 증가하는 구간이 있는데, 이때 이 구간부터 흡수가 상당히 잘 된다는 것이므로 이 근처가 이제 밴드갭 에너지 근처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네, light emission from semiconductor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컨덕션 밴드의 일렉트론은 밸런스 밴드로 떨어지게 된다. 즉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인데요. 이때 다이렉트 세마이컨덕터냐 아니면 인다이렉트 세마이컨덕터냐에 따라서 좀 일어나는 현상이 다릅니다. 다이렉트 세마이컨덕터는 이제 포톤 이미션, 즉 빛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제가 디스플레이 시간에 배웠었는데, 어쨌든 빛으로 이렇게 빛이 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인다이렉트에서는 빛이 나지가 않고 레티스 히팅으로 보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이 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곳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Direct Recombination of Electron and Hole 보겠습니다. 이 Direct Recombination Probability, Direct Recombination이니까 두 개가 직접 만나서
리커미네이션 하는 거겠죠? 얘네는 시간에 대해서 상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언제나 똑같다. 시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똑같다. 그렇지만 리컴비 될 얘가 많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액세스 캐리어가 많아지면은 얘가 많이 일어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리컴비 레이시 더 빨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온도가 정해지면은 고정되는 값인데, 이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는 이 델타 N과 델타 P가 크면은 더 커질 수 있음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볼 것이 이 dNT dt 얘로 인해서 이제 식들을 구해볼 것인데, dNT dt라 함은 이건 캐리어죠. t 시간에서의 캐리어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레이트과 이 리컴비네이션 레이트의 차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많아질 것이냐, 적어질 것이냐, 이 기울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dNT dt는 이제 제너레이션 되는 거에서 제너레이션 레이트에서 이제 리컴비네이션 레이트를 빼주게 되면은 이 전체의 전체에서의 이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r ni 제곱 마이너스 알파 r nt pt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세 가지의 가정을 하게 되는데, 액세스 캐리어는 T0에서 생성된다. 초기 값은 델타 N이고 얘는 델타 P랑 같다. 그 다음에 순간적인 그때그때의 이제 액세스 캐리어는 델타 NT, 델타 PT로 나타내고 얘네 두뇌는 같습니다. 이거를 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하게 되면은 여기서 델타 NT로 바꾸겠습니다. TT는 알파 R NI 제곱 마이너스, 이제 NT랑 PT를 바꿔줄 텐데 알파 R이랑 뭐죠? N0 플러스 델타 NT, P0 플러스 델타 NT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알파 R의 NI 제곱 마이너스 알파 R N0 P0 마이너스 알파 R의 N0 플러스 P0 여기 중괄호 치고 델타 NT 플러스 델타 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ni 제곱과 n0 p0가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게 되면은 다시 정리해 보면 얘가 되겠죠? 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low level 인젝션을 가정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액세스 캐리어가 그러니까 N0보다 훨씬 작다고 가정을 하게 되고 얘를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레벨 인젝션을 가정을 하고 식을 쓰면은 T는
얘가 날아가게 되므로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많이 나오는 꼴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제 델타 NT가 있는데 여기 똑같이 델타 NT가 있습니다. 이때 이거를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처리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 델타 NT를 쓰고 초기값이 우리가 얘가 델타 n이었으니까 델타 n 적어주고 익스포넨셜 써줍니다. 익스포넨셜 써준 다음에 얘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t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 값을 이제 좀 의미를 부여를 해볼 건데 이 알파 n0 플러스 p0분의 2를 우리가 타우 n이라고 정할 겁니다. 얘는 recombination lifetime입니다. 그러니까 액세스 캐리어가 살다가 결국 소멸하게 된 그 평균 시간을 우리가 수식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하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그거를 얘가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t고 여기가 델타 nt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죽다 산 시간의 평균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t1일 때랑 t2일 때랑 t3일 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초기값이 델타 n이었으니까 여기를 델타 n이라고 하고 그 다음을 n1 그냥 단순하게 n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t1일 때 얼만큼 죽었습니까? t1일 때 델타 n 마이너스 n5만큼 죽었죠? t2일 때 얼만큼 죽었습니까? n1에서 n2만큼 죽었죠? t3일 때 얼만큼 죽었습니까? n2만큼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살다가 죽은 애들의 평균 시간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얘는 t1까지 살다가 죽은 애죠. 그러면 여기서 델타 n-n1에다가 t1을 곱해주면 그리고 n1-n2에 t2를 곱해주고 n2에 t3를 곱해준 것에 델타 n을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델타 n에서 얘가 t1까지 살다 죽은 애들. 그러면은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t1까지 살다 죽은 애들의 수에다가 이 시간, 그러니까 살다 죽은 시간을 곱하고 결국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이거를 곱해준 다음에 결국에 델타 n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평균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색칠을 해보면 이 부분, 얘가 이 부분, 얘가 이 부분. 결국에는
이런 그래프에서 이 면적 값이 결국에는 살다 죽은 평균 시간이 되더라. 제가 이거를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해보면은 결국에는 그게 나옵니다. 알파 R N0 플러스 P0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얘가 이 값이고, 그래서 이제 얘를 델타 N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제 타우 N분의 T로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